자, 오늘 할 내용이 뭐냐면, 자, 어제 했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모집단의 어떠한 성질에 대해서, 모집단의 어떠한 성질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그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을 내 표본, 모집단의 분산은 모분산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표본을 몇 개 꺼집어 와가지고, 표본의 크기가 n이 되도록 뽑아온 표본 평균 x바가 있을 거 아니야, 맞죠? 표본 평균 x바들의 다시 평균, 그 다음에 x바들의 분산을 구하는 내용을 해가지고 그냥 늘 하던 그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규 분포가 n,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표본 평균 x바가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정규 분포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확률 계산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어저께. 자,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면, 자, 지금 있는 내용이 이제 딱 이겁니다. 추정. 자, 어제 했던 내용은 모평균이 얼마인지 알려줘요. 그걸 가지고 표본 집단의 성질을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했단 말이야, 맞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진짜 오리지널입니다. 모평균이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표본 평균의 성질들을 보고 모평균이 대략 얼마쯤 되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예를 들어 이거야. 자, 신발 사이즈 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 신발 사이즈 조사 좀 만만하니까. 자, 신발 사이즈 조사를 하면은 예를 들어 대한민국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신발 사이즈가 평균이 얼마쯤 되겠냐면 내 생각에 한 265, 270쯤 될 것 같아요. 되게 무난하게, 맞지? 평균 신발 사이즈가. 근데 그걸 일일이 조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가지고 대충 한 고등학교 2학년 한 10,000명 정도만, 5,000명 정도만, 한 20,000명 정도만 표본을 조사해가지고 얘네들이 표본 평균을 확인을 했어. 되겠지? 표본 평균을 확인해가지고 그걸 보고 전체 모집단이 얼마쯤 되는지를 조사를 하려고 해. 그러면 그 조사를 우리가 어떻게든 정확한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래서 예를 들어 표본 조사했더니 평균이 예를 들어 한 267점 나왔다 치자. 신발 사이즈 평균이, 표본의 평균이 267점 이 정도 나왔다 치자. 그러면은 대충 이거 보면 그러면 전체 평균은 한 265에서 270 사이에 있다. 이 정도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봐봐. 그러면 모평균이 대략 한 265에서 270쯤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확률이 대충 얼마쯤 될 것 같아, 얘들아? 대충 하면은 그래도 한 50%는 되지 않을까? 저 정도 사이즈가 맞죠? 확률이? 맞죠? 평균 신발 사이즈가 여기 한 이 정도 될 거라고 예측하면 50%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지? 예를 들어 그럼 260에서 조금 늘려서 275까지, 자, 여기 사이에 모평균 M이 있을 것 같다. 전체 고등학생의 평균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면 이것보다 확률이 조금 어떻게? 높아지겠죠? 한 0.7점 치자. 되겠지? 그러면 조금 과해서 230에서 모평균 M이 한 310 사이에 있다. 이런 거의 평균값이 여기 있을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겠죠. 100%라고 장담은 못하겠지만은, 맞죠? 사실 100%는 맞겠죠, 사실. 고인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족등이 있는 거 아닐 테니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평균이 여기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추정하는 구간을 이제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신뢰 구간이 뭐다? 모평균이 존재할 것 같은 구간을 신뢰 구간. 신발 사이즈를 평균을 이렇게 적었을 때 신발 사이즈의 신뢰 구간이 265에서 270 사이, 260에서 275 사이, 230에서 310 사이,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 그럼 저기 적혀있는 확률이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얘들아? 되겠죠? 자, 그러면 추정을 어떻게 하는 거야? 모평균이 존재할 것 같은 구간을 확률에 따라서 추정을 하겠다. 이게 이제 이 단원의 핵심 내용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신뢰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신뢰도의 값에 따라서, 신뢰도 확률 지백이 50%의 확률, 얘는 70%의 확률, 얘는 99%의 확률에 따라서 이제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을 추정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신뢰 구간을 99%로 추정을 했을 때 신뢰 구간이 조금은 넓어질 거고, 맞지? 신뢰도가 낮아지면 신뢰 구간은 조금은 짧아지겠죠. 맞지? 그럼 뭘 보고 판단한다고 우리가?
표본을 뽑아왔을 때 표본 평균 X바를 보고 저 실내 구간을 추정을 할 겁니다. 모평균을 추정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니? 되니 얘들아? 자, 그럼 봐봐봐. 자, 만약에 신뢰도가 95%쯤 된다고 칩시다. 신뢰도 95%. 자, 표본 평균이 X바가, 자, 정규분포, M, M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표본 평균 정규분포가 있습니다.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자, 그럼 봐봐. 요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신뢰도 95%란 말은 모평균 M이 신뢰도 95%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확률상, 자, X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올 확률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얼마가 돼야 되겠다? 0.95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신뢰 구간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표본 평균 X바가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5쯤 되면 신뢰도 95%의 구간이라고 얘기할 건데, 우리는 표본 평균의 신뢰 구간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평균이 존재할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신뢰도가 95%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마이너스 얼마부터 얼마까지,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신뢰도 95%가 나오려고 하면은 이걸 표준화했을 때, 자, 여기를 K서부터 마이너스 K까지 얘가 0.95가 나오는 구간을 확인한다 치자.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자, 이까지 확률 분포표에서 넓이가 0.95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확률이 반통합계 그 반쪽이 0.4750이 되는 값을 찾아내야 될 거야, 맞죠? 그때 이제 K를 찾아보면은 그때 K가 1.96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 외워도 돼요.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1.96. 자, 그 말은 무슨 말? 표본 평균을 표준화했더니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에 있으면 그때 확률이 0.95%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겠죠? 자, 그럼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우리가 추정을 할게요. 신뢰 구간, 모평균 M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 모평균 M의 구간을 찾는다 이 말인 거야. 자, 이해되겠니? 자, 그럼 다음 봅시다. Z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Z가 X바에 대해서, X바는 표준편차 루트 M분의 시그마죠, 맞지? 여기서 X바, 자, X바 소문자 쓸게요. 값이 표본 평균 X바 빼기 M을 해서 표준화 세트로 만들어버린 거죠, 맞지? 이게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이걸 보고 이제 뭐를 찾겠다. 모평균 M이 존재하는 신뢰 구간을 찾으려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X바 마이너스 M이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여기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다시 우리 뭘 추정하겠다고? 모평균 M이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을 95%로 추정을 할 거야. 그래서 모평균 M, 자,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이거? 자리 바꿔가지고 X바를 다 이항시키겠습니다. 이걸로 이항시킨다, 맞지? 자, 그럼 모평균 M이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M이,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다? 0.95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얘들아? 모평균 M이 존재할 것 같은 구간이 이 값과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겠죠?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다. 뭐다? 모평균 M의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바꾸겠다. 똑같은 내용을 신뢰도 95%가 아니라 이번엔 신뢰도 99%로 추정을 한다 해볼게요. 그럼 신뢰도 99%로 추정한다는 말은 저것보다 조금 넓어져서 마이너스 K부터 K까지가 0.99가 나오도록 해야 될 거야. 그쵸? 99%는. 그럼 여기가 0.4950씩 반반씩 돼야 되겠죠? 그러면 0.4950 되는 값을 우리가 표준정규분포표에서 찾아보면 2.58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역시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적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도 자 99%로 추정을 했을 때 표준화를 하면 마이너스 2.58에서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이기 때문에 이때 모평균 M이 존재하고자 하는 신뢰 구간은 얘랑 똑같아요. 차이점이 뭐가 되겠어요? 0.99에 따른 이 K 값만 변했을 거야. 맞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X바 플러스 0.95일 때 1.96이었으면 2.58일 때는 0.95일 때는 2.58로 요거 숫자만 바꿨으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이게 뭘 말하는 거다? 모평균 M에 대해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되게 뭔가 복잡한 내용 같지만은 자,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내용이 이게 다예요. 지금 한 게. 결국 또 표준화되는 내용인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표본 평균 X바가 존재를 할 때 X바가 당연히 정규분포 M, M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여기에서 이제 표본 평균만 보고 모평균 M을 추정하려고 해야 모르니까 추정을 하는 거야. 앞에 문제는 모평균 알려주고 그 모평균에 대한 거다. 값을 확률 계산하는 문제였으면 이번에는 모평균을 진짜로 추정을 해볼 거야. 그럼 X바가 어떠한 값이 나오겠죠, 맞지? 어떠한 값이 뭐 나올 텐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요걸 보고 모평균 M이 존재하려고 하는 신뢰 구간을 신뢰도를 알파 퍼센트로 추정을 하겠습니다. 알파 퍼센트. 이건 문제가 이제 95% 또는 99% 아니면 97% 이건 문제를 주기 나름인데 보통 95% 아니면 99% 두 개를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신뢰도 알파 퍼센트로 추정을 했단 말은 표본 평균 X바를 표준화했을 때 자, Z의 값이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의 넓이가 100분의 알파가 나오도록 하는 신뢰도 알파 퍼센트니까 넓이가 100분의 알파가 나오도록 하는 정규분포표에서 위치를 찾아라 이 말인 거야. 그 말은 표준화했을 때 0부터 마이너스 K까지가 넓이가 100분의 알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쪽만 하면 넓이가 얼마가 나오겠다? 200분의 알파꼴로 나와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200분의 알파가 되는 Z의 값을 K라고 두면요. 자, 얘를 표준화를 했을 때,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표준화. Z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X바의 표준화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의 X바 마이너스 n 이런 값을 가지겠죠. 얘가 어떻게?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그래서 이거 다 곱해주고 X바를 넘겨줬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모평균 M의 범위가 어떻게?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100분의 알파의 값을 가지게 되는 모평균 신뢰 구간이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는 내용이다 이 말인 거죠.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해를 하면 저절로 외워지겠지만 이해 못해도 없습니다. 그냥 저 식에 숫자만 넣는 문제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맞지? 자, 알죠? K는 뭘 의미한다고요? K는 신뢰도에 따른 확률 값을 계산할 수 있는 표준 정규분포표에 있는 값을 말하는 거고 K가 시그마는 뭐다? 이 시그마는 모평균 시그마를 말하는 거고 맞지? N은 표본의 크기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오케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자,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자, 예를 들어 690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 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가 자,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0.1이래요. 자, 이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모평균 M이 얼마인지 몰라요. 맞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400마리만 추출했대. 자, 표본의 크기가 얼마가 되도록 400이 되도록 이미 추출을 해서 그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 자, 여기서 뭐라고? 400마리를 가져와서 조사했더니 표본의 평균 X바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대문자 쓸게요. 여기 따로 없으니까 X바가 얼마다? X바가 얼마다? 표본의 평균이 얼마나 돼 있다? 3.5라고 돼 있어요. 자, 헷갈리면 안 돼. 표본 평균의 평균이 3.5가 아니라 말 그대로 400개를 뽑아서 400개의 평균이에요. 3.5입니다. 이게 뭐 평균과 같겠어? 아니잖아, 맞죠? 400마리의 평균이 3.5라는 건 전체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무슨 뜻이라고? 이 400마리의 평균을 보고 모평균 추정을 하겠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그때 표준 편차가 0.2라고 얘기를 해요. 시그마가. 됐지? 자, 그랬을 때 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 모평균 M. 자, 얘를 신뢰도 95%로 추정을 하라 했어요. 신뢰도 95%. 그럼 표준화했을 때 Z의 값이
0.95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맞죠? 맞지? 0.95가 나오는 게 이렇게 적혀있죠. Z의 값이,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때 0.95다 적혀있어. 그럼 신뢰도 95%의 표준화 값은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K 값이 1.96이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95%일 때. 자, 그랬을 때 모평균 M이 존재할 것 같은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X바의 값 얼마? 3.5 더하기 K가 얼마? K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N이 얼마? 400이니까 루트 N 하면 20분의, 맞죠? 시그마가 얼마? 0.2 이렇게 되겠죠? 됐지?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모평균 M이 존재할 것 같은 신뢰 구간이다 이 말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얼마고? 10분의 100분의 1이고요. 맞지? 하면 0.196이니까 여기 더하면은 얼마다? 3.696 그리고 여기서 빼면은 0.196 빼니까 3.30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죠?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자, 어떤 양계장이 당북의 모평균 M을 추정하려고 400마리를 뽑아와서 400마리의 표본 평균을 조사했더니 3.5kg가 나왔어. 그때 표준 편차 0.2가 나왔대요. 그랬을 때 이것만 보고 그러면 전체 닭의 몸무게가 한 95% 확률로 여기 사이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한다 이 말인 거죠. 100%가 아니라. 여기 사이에 있을 전체 닭의 몸무게의 평균이 이가 3.304kg 이상 3.696 이하 kg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가 되겠다 이 말인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99% 되면 이 구간이 조금 더 어떻게? 넓어질 뿐인 겁니다. 그 계산하는 것 자체는 여기 변하는 K값. K값만 변화를 주면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내용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오늘 하는 핵심 내용은 요게 다예요. 요거 기억할 수 있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까? 한번 직접 해봐. 692번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어느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음료 한 병의 용량이 M, 표준편차 6인 정유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중 이미 수출한 9병, 표본의 크기가 N이 9가 되도록 수출한 표본의 평균이 150입니다. 표본 평균이 150이라고 알려줬어요. X바가 150이다, 맞지? 자, 그랬을 때 표본 평균이 147.74 이상, 목평균이 152.96 이하일 때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랍니다. 자, 그러면 알파가 신뢰도가 몇 %냐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표본 평균 X바에 대해서 신뢰도 구간을 추정을 어떻게 했냐면 X바 얼마? 150 플러스 K, 이게 얼마인지 몰라요. K를 알아내야 돼. 맞지? 알파 %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루트 N분의, 자, 루트 N 하면 3분의, 맞죠? 표준 편차가 얼마? 6이죠, 맞지? 그리고 150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맞죠? 이렇게 됐을 때 무평균 M이 150 플러스 2K랑 150 마이너스 2K의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되겠다? 얼마가 되겠다? 90 몇 %인지 이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신뢰도 알파 %가. 맞습니까? 자, 그랬을 때 봐봐. 문제에서 지금 이 값이 얼마가 된 거예요? 이 값이 152.96, 얘가 얼마가 됐다? 147.76 이렇게 74 얘가 74? 어디 갔나? 147.74 이렇게 되겠죠. 저기 그림단의 이륙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면 요거를 종합해보면 2K가 얼마라는 거예요? 2K가 2.26이라는 거죠. 그럼 K가 얼마? 1.14. 그럼 K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모평균 M에 대해서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이게 뭐예요? 신뢰도 알파 %의 구간을 말하는 거야. 맞죠? 근데 문제 표본 평균 답이 적혀있죠? 0부터 1.13까지가 얼마라고? 0.5
37. 그럼 여기도 당연히 0.37. 그럼 넓이가 0.74%로 치면 74%의 확률로 추정을 한 거다 이 말인 거죠. 즉 신뢰도가 몇 퍼센트다 이게? 74%다라고 답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어떤 내용인지 되겠습니까?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요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똑같은 내용인데, 자, 유형 7번에서 싹 다 뭘 알려줬어요?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모평균 M, 모평균 M을 추정하기 위해 모표준 편차인 시그마를 다 알려줬어요. 맞죠? 근데 그 다음 내용 봐봐. 693번 봐봐. 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 논에서 자란 벼 이상인 나달의 개수. 자, 이거 개수를, 어떻게 1, 2, 3 남았죠? 어쨌든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표준 편차가 뭔지도 안 알려줬어. 맞지? 그런데, 자, 논에서 자란 벼 이상 100개. 자, 표본의 크기를 100개를 가져와가지고 조사했더니 평균, 100개의 평균이 얼마다? X바가 100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100개의 뭐를 알려줬어요? 표준 편차. 그 100개의 표준 편차를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 어저께 얘기했죠? 표본 분사니까요, 이거는. 표본 표준 편차. 뭐라고 쓴다 했죠? 기억 안 나? S로 쓴다고 했어요. S로. 맞지? 표본의 평균 X바, 표본 분산을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를 S로 쓴다고 했어요. 맞지? 자, 이게 얼마다? 100이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어저께 얘기했던 것 중에, 자, 다시. 크기가, 자, 여기에 모평균 EX, 시그마, M, 그 다음에 모평균 분산을 시그마 제곱, 시그마 S. X의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했을 때, 크기가 N인 걸 추출해 왔을 때, 이 표본의 평균을 X바라 한다 했고, 맞지? 표본의 분산을 S제곱, 표본의 표준 편차를 S라고 한다 했는데, 이거 두 개를 신경 쓰지 말라 했죠. 쓸 일이 없을 거라고. 맞죠? 근데 여기서 그게 나왔어요. 표본의 분산이 뭐다? 100이라고 맞지? 자, 그럼 이게 신경 쓸 일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저게 왜 그런 건지 이해를 못 하겠지만, N이 충분히 크다면, 그딴 말도 몰라도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냥 얘를 모 표준 편차로 취급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여기서 뭐라 했죠? 분산이라고 했나? 20이라고 했죠, 소리. 모 표준 편차가, 자, 원래 이 100개를 뽑았을 때 100개의 평균이 100이고, 맞지? 표준 편차가 20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냥 모 표준 편차랑 같은 값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냥 아까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냥 여기에서 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서 바뀐 게 표준 편차,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쟤를 모 집단의 표준 편차랑 동일시해도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주나 아니면은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주나 어차피 똑같은 거 취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나오지도 않아요. n이 충분히 크다면이라는 조건도 있지만 몰라도 됩니다. 그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건 문제조차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겠니? 그래서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쓰면 그러면은 x바가 얼마? 100이구나. 표본의 크기가 100이구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얼마? 20이었는데 그냥 시그마가 20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됐죠? 자, 그래놓고 봅시다. 그래놓고 어떻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확인을 하라 했습니다. 신뢰도 95%. 자, 여기 이번에는 1.96이 아니라 2라고 적혀있네요. 맞죠? 0.95가 되는 값이. 이제 그렇게 적혀있어요. 2라고 적혀있죠? 학교 시험에도 보통 2로 쓸 거예요. 1.96이랑 2.58보다는 뭐 2랑 2.6으로 많이 쓰거든요.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자, 모평균 M이 존재할 것 같은 신뢰 구간은 어떻게 돼요? X바. 외웠죠? X바 플러스, K 얼마? 2 곱하기, 맞죠? 루트 N이 얼마? 10분의 시그마가 그냥 저기 있는 거 시그마 쓰라는 거예요. 그냥 모 분산, 모 표준 편차,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 어떻게? 그러면 x바 빼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다 이 말인 거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모평균 m이 104 이하
96 이상일 확률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뭔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무지성으로 그 식에다가 숫자만 대입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다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표준 이건 무시해요 그냥. x바 무시하고 그냥 요것만 생각을 할 거야. k 곱하기 루트 때문에 시그마. 그러니까 694번 봐봐. 자 694번 자 400명을 이미 추출했어요. N이 400이야. 자 그랬더니 평균이 3시간 50분 표준 편차가 40분이었어요. 신뢰 구간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이 3시간 50분이면은 얼마고? 230분? 맞죠? x바가 30분 표준 편차가 40분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신뢰도 99% 자 99%의 k 값이 여기서는 2.58로 계산하라고 했죠? 맞지? 그러면 뭐부터 하겠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20분의 맞죠? 표준 편차 얼마? 4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가 돼요? 5.16일까지 맞죠? 맞지? 그럼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 230 더하기 5.16과 230 빼기 5.16 사이에 있겠다라고 바로 답을 하겠다 이 말인 거죠. 이해되겠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대칭형으로 나와 있으니까 사실 5.1쪽만 찾아도 돼요. 235.16 보이죠? 3번.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암산으로 차차차차 넘어가고 그 정도로 쉬운 문제다 이 말인 거고. 자, 600.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미지수를 달리죠. 아까는 뭐 표준 편차가 얼마니, k가 얼마니 뭐 이런 거 찾는 건데 이번에는 n이 얼마인지를 찾는 겁니다. n이 얼마인지. 자, 똑같아요. 696번 봅시다. 자, 1인당 독서, 연간 독서량은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시그마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표준표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크기가 n인, 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추출했더니 또 1인간의 연간 독서량 평균 x바, 표본의 평균이 얼마다? 13.2다. 이렇게 돼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신뢰도 99%로 추정을 했대요. 신뢰도 99%의 k 값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2.58이라고 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이 12.34 그리고 14.04 사이에 있다 이 말이야. 맞죠? 그럼 봐봐 얘들아, 이게 이제 익숙하면 이제 알겠지만 이게 x바 플러스 x바 마이너스 같은 값을 하잖아. 맞죠? 맞지? 근데 x바가 여기서 얼마인데? 13.2죠? 맞지? 그럼 13.2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여기 들어가야 되는 값이 얼마야? 0.86이겠죠? 여기도 0.86 빼면 저렇게 나올 테니까. 맞지? 그러면 사실상 이것만 찾으면 되죠. 여기에 뭐 들어간다? 여기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5라 적혀있네. 맞지? 맞죠? 이거 계산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0.86이 나와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은 0.86이 나누기가 되네. 3으로. 맞죠? 그래서 15가 루트 n과 같으니까 n은 225다.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문제 숫자 지저분해 보이지만 약분되게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225개다 라고 합니다. 자, 698번 한번 풀어보시오. 자, 어떠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가 평균이 m이고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n개를 이미 추출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n개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 x바가 100이고 표준편차 그냥 시그마라 쓰면 된다 했습니다. 시그마가 6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신뢰도 99%로 모평균 m을 추정을 했더니 자, 그럼 99%에 대한 k 값이 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제 이번에는 되겠죠. 자, 그랬더니 이 구간에 속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5개가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을 확인을 하면 어떻게? x바 플러스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시그마는 6이죠. 맞지? 자, 그리고 100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안 했구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게 뭐가 돼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습니까? 자, 여기 사이에 있을 값이 뭐가 돼야 됩니까? 몇 개가 돼야 된다? 5개가 돼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5개가 되려면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되겠어요, 얘들아? 5개가 되려면. 여기랑 여기 사이에 자연수가
5개가 되려고 한다. 그러면 봐봐. 여기가 100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 맞죠? 100을 기준으로 100 포함해서 5개가 되려면 몇 개가 더 있어야 돼? 101, 102, 98, 99, 98 이렇게 돼야 딱 5개가 들어갈 거 아니야, 맞지? 맞아요. 자, 이게 103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한 개씩 더 늘어나겠죠, 자리 옆에도, 맞지? 그러면은 5개 아니라 7개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말이 무슨 말? 요거 하나만 봅시다.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뭐보다는 커야 되겠어요, 그러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맞지? 이 값이 2보다는 크거나 같죠? 102보다 커야 되니까. 그리고 뭐보다는? 3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3보다 커버리면 자연수 개수가 늘어납니다. 그쵸? 같아도 안 되겠지? 됐죠? 그래서 루트 n분의 18이니까 자, 루트 n분의 18로 나누면은 여기가 9분의 1 여기가 3 이렇게 되겠네. 3 나눴으니까 6분의 1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래서 루트 n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n은 36보다는 커야 되고 8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n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 사이에 몇 개예요?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되겠네. 45개라고 답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지현이 뭐 안 됐니? 됐어?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 살짝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모평균 m을 신뢰도 알파 %로 추정을 할 겁니다. 자, 이때 필요한 거는 알파 %,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k부터 마이너스 k까지 넓이가 100분의 알파가 되는 값 k가 필요할 거고요. 표준화돼서. 자, 그랬을 때 모평균 m이 존재하고자 하는 신뢰 구간은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자,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이 범위가 어떻게? 커질 거라고 얘기를 했죠. k 값이 커질 테니까. 그 범위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부를 거야, 맞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되죠, 맞지? 빼면 당연히 뭐가 돼요, 그냥?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별거 아니죠, 맞지? 됐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699번 보면, 자, 생산하는 비타민 음료 한 병의 비타민C 함유량은 표준 편차 시그마가 5인 정균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크기가 400이 되는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평균 신뢰 구간 99%로 추정할 때, 자, 99%로 추정을 한대요. 그랬을 때 99%에 대한 K 값이 얼마다? 2.58이라고 문제에 적혀 있습니다. 되겠죠? 그때 뭘 구하라?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 뭐야,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계산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자, 701번 한번 봅시다.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인데, 자, 뭐 별거 아니지만 뭐 다르게 섞여 있어서 하는 말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어떠한 자연수 안에 대해서 표준 편차 시그마가 6인 정균포를 따른 모집단 크기가 n이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요상한 표본의 크기를 이미 추출해서 추정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ln이라고 한대요. 자, 신뢰도 95%에 대한 k 값이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 2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 ln은 그럼 뭐가 돼요? k 곱하기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루트 n 한데 여기서 n이 뭐다? n제곱 플러스 n이겠죠. 맞지? 이거 분의 시그마가 얼마?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뭐가 돼요? 루트 n 플러스 1분의 24 이게 ln이 되겠습니다. 그쵸? 되겠니? 자, 그러면 자, ln의 제곱을 15항까지 이걸 굳이 좀 이쁘게 쓰자면 뭐라고 써요? 문제 구하라는 게 시그마 n은 1부터 15까지 ln 루트 n 플러스 1에 24의 제곱 이걸 계산하라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조금 이쁘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24의 제곱은 어떻게? 시그마 써도 되겠죠? 시그마 쓰지 말자, 그냥. 자, 바로 제곱할게요. 자, L1에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1 곱하기 2분의 24의 제곱 576 이렇게 될 거고, 맞지? 자, 더하기 L2의 제곱. 자, 이거 제곱하면 루트 2 곱하기 3분의 576 쭉 되겠죠? 맞지? 어디까지? 루트 15까지니까 15 곱하기 16분의 576 이걸 계산하라라는 문제지. 되겠죠? 이걸 틀리는 이유는 뭐 ln이 뭔지 몰라서 틀리지 않겠죠. 계산을 못해 틀리겠지. 자, 그래서 576으로 묶으면 자, 얘는 루트 제곱을 했는데 이거 왜 있냐? 쏘리. 자, 제곱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상태로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이걸 더해서 계산할 수는 없잖아, 맞죠? 통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이거? 요거를 제곱하면은 576분의 1 빼고요. 제곱을 하면은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잖아, 맞죠? 요거 뭐 해야 돼, 얘들아? 부분분수로 분리를 해야 되죠, 맞지? 맞죠? 우리 시그마 할 때 배운 내용이죠? 자, a, b 있으면 b 마이너스 하면 1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분리를 하는 거죠, 맞지? 자, 그래서 어떻게? 1 곱하기 2분의 1은 뭘로 바꿔요?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바뀌었을 거고, 맞지? 맞죠? 자, 2 곱하기 3은 분리하면 어떻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쭉 가는 문제다 이 말이죠. 요거 때문에 안 풀어보자고 한 거니까 까먹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겠지? 자, 그래서 어떻게? 576 곱하기 16분의 15 요걸 계산하라 이 말이 되는 문제겠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자 봅시다. 분산이 4인 정분포. 자, 시그마가 얼마다 그러면? 2예요. 분산이 4라고 얘기했어. 시그마가 2예요. 그치? 분산이 4라 했으니까. 자, 여기서 크기가 n. 자, 또 크기가 얼마인지 안 알려줬네. 이걸 찾는 문제겠네요. 자, 크기가 n인 표본 의미 추출해서 실내 구간 95%로 실내 구간을 추정을 했대요. 자, K가 1.96이라고 문제 적혀 있고요. 그치? 자, 그랬더니 실내 구간이 A에서부터 B까지인데 B-A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B-A가 뭘 말하는 거예요? B-A. 방금 한 거 실내 구간의 길이죠. 맞지?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B-A가 맞지? 자, 그럼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맞지? 이게 어떻게? 2 이하가 되는 K 값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겠네. 그치? 자, 그래서 2 날리고 나면 3.92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대충 얼마쯤 되겠어? 이게 거의 4에 가까운 숫자죠. 맞지? 0.08, 대충 15점 얼마 나오겠죠? 맞지? 계산해보면. 되겠습니까? 3.9 제곱해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3.92 곱하기 3.92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4 빼기 0.08에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 게 더 낫겠죠? 맞니? 맞죠? 이렇게 해보면은 16 빼기 88 하면 0.64 더하기 제곱하면 0.0064 이렇게 되는데 이게 10 대충 15점 얼마쯤 될 거라고 알 수 있잖아. 그치? 오케이? 자, 704번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자, 표준 편차가 1인, 시그마가 1인 정분포를 따른 모집단의 크기가 n이 9가 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3이야. 자, 그러면 n이 9일 때 실내 구간의 길이 L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3이래요. 자, 이 3이 어떻게 나온 거야? 2 곱하기, 자, K가 뭔지는 몰라요, 여기서는. 실내도 안 나왔으니까 K를 줬어요. 그때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어떠한 신뢰도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파 퍼센트에 대한 값을 K라고 줬어요. 그때 신뢰 구간이 이렇게 3이라고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n이 9일 때. 자, 그랬을 때 같은 신뢰도로, 즉 알파 퍼센트가 같으니까 K가 같을 때 비교를 하라는 거야. 맞죠?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 그럼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데 이게 뭐가 되도록 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 맞지? 자, 그럼 이때 K가 얼마인 거야, 얘들아? 이때 K가 얼마죠? 지금 3분의 2K니까 이때 K는 얼마? 2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됐죠? 즉 여기서 2분의 9 들어가면 어떻게? 2분의 9 곱하면 루트 n분의 9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루트 n이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n은 8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맞지? 여기서 신뢰도가 몇 %인지 왜 안 알려줬어요? 같은 신뢰 구간의 길이라고 얘기를 같은 신뢰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k 값이 같을 거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찾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05번.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표준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시그마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여기서 표본의 크기가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알파 %로 추정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25래요. 자, 신뢰 구간의 길이 어떻게? 2 곱하기, 자, K가 알파 %가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K를 알아내야 알파 %를 알겠네, 맞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자, n이 64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50. 자, 요렇게 했더니 얘가 뭐가 나왔다? 25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1, 4, 약분을 해서 2, 25 약분하니까 K가 2가 나오네요. 맞죠?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표준화했을 때 K가 2가 나왔다. 자, 그 말은 K가 2일 때 Z까지 값이 0.48이라고 돼 있죠? 맞지? 그러면 신뢰도 몇 %다 이게? 0.48 나왔으니까 몇 %? 96%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K가 0.48, 자, K가 2라고 구했잖아, 맞죠? K가 2란 말은, 자, 0부터 2까지 뭐라고 돼 있어요? 0.48이라고 돼 있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신뢰 구간 여기서부터 2까지니까, 맞죠? 0.48 곱하기 2에서 0.96, 즉 신뢰도 96%의 신뢰도로 추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K가 의미하는 게 신뢰도의 직접적인 퍼센트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뢰도 알파 %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 값을 K라고 두는 거예요. 우리가 맞지? 자, 707번 바로 갑시다. 상호 문제. 자, 평균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 자, 미지수. 온갖 전부 다 미지수입니다.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요. 자, 그랬을 때 신뢰도 99%. 자, 신뢰도 99%는 표를 잘 봐야 되겠죠. 99면 반쪽이 0.495입니다. 맞죠? 그때 K값이 뭐라고 돼 있다? 2.58이라고 표에 적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지? 자, 그랬을 때, 자, 같은 크기, 자, 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크기로 신뢰도를 알파 %로 추정을 했대요. 자, 그랬더니, 알파 %는 K가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맞지? 알파가 뭔지 모르니까. 그랬더니 신뢰 구간의 길이를, 자, C에서 D까지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이렇게 적혀 있어. B-A 대 D-C는 3대 2다. 신뢰 구간의 길이. 자, 99%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알파 %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의 B가 3대 1이에요. 자, 얘가 신뢰 구간이 더 작네요. 맞죠? 이해되겠어? 그럼 신뢰도는 당연히 99%보다 낮을 건데 그게 얼마인지를 확인하라 이 말이죠. 자, 여기서 B-A가 얼마지 얘들아? B-A는 2 곱하기, 자, K가 얼마?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한 거예요. 맞죠? 자, 이거랑, 자, D-C 이것도 뭔지 모르겠지만은 2 곱하기, 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했을 때, 맞습니까? 이거의 B가 3대 2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K 값을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3이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곱하기 2와 같다. 이게 비례식의 성질이죠. 그래서 K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 곱하기 이거 날리고요. 그치? 되겠니 얘들아? 자, 그래서 K는 뭐가 나왔어요? K는 3K는 이거니까 K는 3 곱하기 K는 5.16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그래서 K가 얼마다? 1.72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K가 1.72가 나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 1.72가 나오는 값을 찾아보니까 뭐가 돼 있어? 1.72가 나오는 게 0.457이라 적혀 있죠. 맞지? 0.457이 왜 나온 거야? 신뢰 구간의 범위가, 자, 신뢰도가 얼마가 되겠어요? 곱하기 2 하면은
4, 1, 9, 914 맞죠? 그럼 몇 퍼센트로? 몇 퍼센트? 91.4%의 신뢰도로 추정을 했겠다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인데요. 자, 봐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모평균이 뭐죠, 얘들아? M이고요, 맞지? 그 다음에 X바. 이게 표본평균이죠.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우리가 뭐라고 쓰면 돼? M-X바의 절대값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저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자, 보세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했어요? 자, Z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확률이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대한 값으로 나타내었을 때 신뢰 구간을 모평균에 대한 모평균이 존재할 신뢰 구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아까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바 마이너스 m이 k다. 마이너스 k 돼가지고 x바 마이너스 m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다음에 이제 어떻게 x바 넘겨가지고 우리가 이 범위를 만들었어요. 맞죠? 맞지? 넘어가기 전에 보면 돼요, 얘들아. 자, 이거요. 자, 네모가요. 사랑 마사 사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인데요? 네모가 사랑 마사 사이에 있다. 이게 무슨 뜻? 네모의 절대값이 사랑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다. 맞죠? 맞지? 자, x바 마이너스 m이 얘랑 마이너스 얘 사이에 있다. 무슨 뜻인데요? x바 마이너스 m의 절대값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과 같죠? 맞지? 자, 무슨 뜻?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얘잖아. 맞죠? 얘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범위를 정해줄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되겠습니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708번 한번 보세요. 표준 편차가 5인. 자, 시그마가 5인 종분포를 따른 모집자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신뢰도 99%로 수정을 했대요. 자, 그때 K가 3이라고 적혀있고요. 문제 그치? 자, 그랬을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1 이하가 돼야 된다 했어요. 맞죠?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의 값이 이것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차는 최대값이 이거잖아. 맞죠? 맞지? 그러니까 최대값이 어떻게? 최대값이 차가 1 이하가 돼야 되니까 얘가 뭐보다는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제일 클 때가 이거니까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가 1 이하가 되려면 최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써라. 이 말인 거네요. 그쵸? 자, 그럼 식 써봅시다. K가 얼마고요? 3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어떻게? 1 이하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루트 n이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이 15의 제곱은 22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간단하죠?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까먹으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 구간의 성질. 자, 신뢰 구간이, 자, 성질은, 자, 보세요. 신뢰 구간이 뭐냐면, 요겁니다. 맞죠? 자, 봐봐. 신뢰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성질은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식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신뢰 구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향을 주는 건 표본평균은 같으니까 영향을 끼치는 건 뭐가 끼치냐면, 신뢰도, K가 말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인데요. 신뢰 구간의 값에 영향을 주는 건 K랑 N이랑 시그마에서 영향을 받아요. 맞죠? 자, K가 의미하는 건 뭐였어? 신뢰도 알파 퍼센트에 대한 표준 정균포 표의 값을 말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럼 K가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한다? 신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신뢰도의 직접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신뢰도를 표준했을 때 나오는 값을 K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K 값이 커진다. 무슨 뜻을 말한다? K 값이 커지면 신뢰도가
커집니다. 맞죠? 신뢰도가 커진다.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K 값이 커지면. 마찬가지죠. 시그마. 표준 편차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표준 편차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커집니다. 맞죠? 자, 표본의 크기 n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집니다. n은 분모에 있으니까. 그것만 이해를 하라고. 외울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겠어? 외우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기억 보세요. 신뢰도를 낮추면서 어떻게? K를 낮추면서 자, 표본의 크기 n을 크게 하면은 어떻게 값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 K가 커지고 n이 작아져요. 값이 어떻게 되겠다? 커지겠죠, 당연히. 커지고 루트 n. 자, n이 작아지면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지니까 값이 전체적으로 커지겠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다? 신뢰 구간의 낮추면서 신뢰도를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한다.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겠다? 작아지겠죠, 맞지?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기억이 그러면 맞네요, 맞지? 자, 니은은 신뢰도를 낮추면서 자, K 값을 줄이면서 표본의 크기를 줄여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죠. 자, K가 작아져요. 그러면 길이가 짧아질 것 같은데 N의 값도 작아지면 어떻게? 이거 전체 값은 커지잖아, 맞죠? 그럼 뭐가 커지는지 그게 알 수가 없죠. 커질지 작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얘는 커지고 얘는 작아지니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맞지? 값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니은은 알 수가 없다가 맞는 말이겠죠. 오케이? 디귿은요, 신뢰도가 일정하다. 자, 신뢰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무슨 말? 여기서 K 값이 일정하면요,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n이 값이 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K가 일정해요.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져야 됩니다. n이 작을수록 값이 커져야 되겠죠. 분모에 있으니까. 이해되겠니?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뭐 728번 같은 경우는 요거 갖고 계산을 해봐라 이 말인 거죠. 되겠니? 계산을 해서 제일 큰 걸 찾아라 라는 문제가 될 거고. 자,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시기단계 할 테니까 우선 일단은